9승 0패 승률 100%의 싸움 천재. 어그로가 아닙니다. 양 감독도 인정한 대한민국의 싸움 천재가 UFC에 진출했습니다. 혜성처럼 나타났다는 말이 이보다 더 잘 어울릴 순 없습니다. 돋보이는 스피드와 지능적인 경기 운영, 운석이 충돌하는 듯한 묵직한 라이트로 프로 데뷔 4년차의 UFC 입성이라는 쾌거를 달성한 주인공, 25살의 나이에 최고점을 찍어버린 특급 유망주, 팀매드의 최동훈 선수입니다. RTU 시즌3 우승으로 유수영 선수와 UFC 동반 입성에 성공한 최동훈은 신인이지만 신인 같지 않은 육각형 파이터로 박현성 선수와 함께 새 시대를 대표하고 있는데요. 격투기 골수 팬이 아니라면 그의 이름을 잘 몰랐을 정도로 묵묵히 커리어를 쌓아오던 그가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 UFC에 진출했을지 오늘은 플라이급 슈퍼루키 최동훈 선수를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을 넘어서 시청해주시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현장에 와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의 차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1999년생인 최동훈 선수는 중고등학교 시절 유도 선수로 활약했으며 이후 해군 부사관으로 복무했습니다. 그러던 그는 타격에 대한 호기심으로 포항 팀매드에 가게 되었고 아마추어 시합을 승리하면서 격투기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운동을 향한 열정이 솟아오른 그는 프로에 도전하기 위해 부사관까지 그만두기로 하는데요. 불안한 미래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꿋꿋하게 이겨낸 그는 2021년 21살의 나이에 프로 무대로 진출, 데뷔전을 KO로 장식하면서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그 뒤 1승을 추가한 최동훈은 프로 세 번째 경기만에 절호의 기회를 맞이합니다. 바로 3연속 KO를 질주하던 배드가이 이준영 선수와 WGFC 플라이급 타이틀전을 치르게 된 것이죠. 당시 스스로의 기량과 자격에 대해 의구심이 들었다는 최동훈은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까지 밀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무대에 올라가자 중압감을 떨쳐낸 최동훈은 오소독스와 사우스포를 넘나들며 케이지 중앙을 점령, 빠져나오는 동시에 체크훅을 터뜨리면서 깜짝 다운을 얻어냅니다. 그렇게 기세를 잡은 최동훈은 반응 속도가 빠른 이준영을 상대로 신인답지 않은 노련미를 뽐냅니다. 수싸움으로 큰 주먹을 유도하고 때로는 카운터로 때로는 그래플링으로 풀어가던 그는 다시 한번 리드훅을 장렬하며 두 번째 다운에 성공, 안정적인 컨트롤과 공격적인 서브미션으로 확실하게 점수차를 벌립니다. 그러던 이때 카운터 니킥이 적중하면서 또다시 흐름이 바뀌는데요. 까딱하면 KO가 될 수 있는 위기에서 필사적으로 버텨보지만 맹공을 퍼부은 이준영이 잃었던 점수를 만회하고 연장전까지 흘러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최동훈이 WGFC 플라이급 챔피언에 오릅니다. 이처럼 최동훈은 신체 능력이나 펀치력 같은 타고나는 영역은 물론 오랫동안 연구하지 않는다면 깨달을 수 없는 MMA 이해도와 유리한 구도를 만드는 디테일이 신기할 정도로 뛰어납니다. 예를 들어 하나를 던지더라도 거리를 단숨에 좁히기 위해 뒷발을 앞으로 보내는 가라데 스타일의 타격을 구사하며 앞발을 가볍게 유지해서 쓱박 셋업을 깐다거나 순간적인 스탠스 전환으로 거리감을 무너뜨리고 백스텝보다는 피봇으로 확실하게 빠짐으로써 위험한 거리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즉 전체적인 판짜기는 볼카노프스키와 비슷하지만 확실하게 승부수를 띄울 때는 토프리아가 연상되기도 하는데요. 그 밖에도 대치 구도에서의 수비력은 아데사냐와 원거리에서 선제 공격은 TJ 딜라쇼와 흡사하며 어떤 움직임을 구사해야 최소한의 리스크로 이득을 취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런 현대적인 스타일로 타이틀을 무난하게 방어했으나 코로나와 발부상이 겹치면서 휴식기를 가지게 된 최동훈. 그는 15개월이 지나서야 다음 시합에 출전하고 처음으로 경험하는 원정 경기에서 8승 3패의 쿠보 켄타를 만납니다. 당시 최동훈은 부족한 운동량으로 인해 예전 같은 기량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런 이유로 몇 차례 유효타를 허용하지만 이를 패기로 깨버린 최동훈은 포인트 운영 대신 화력으로 부딪히면서 뭔가 커다란 한방이 나올 것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최동훈의 원맨쇼가 펼쳐집니다. 마치 액션 영화를 찍는 듯한 환상적인 몸놀림으로 가볍게 받아치던 최동훈은 앞손으로 쭉 하고 밀어넣는 디테일과 부지런한 페인트로 침착하게 타이밍을 창출, 작은 모션만으로도 움츠러들게 만들 만큼 차원이 다른 압박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흐름을 지배하던 최동훈은 진한 외모와 어울리는 굵직한 KO를 연출하는데요. 페이크와 이어지는 하이킥 한 방으로 그로기에 몰아넣은 다음 체급의 한계를 뛰어넘는 화력으로 무자비한 폭행을 시전, 연이어 강렬한 추가타를 터뜨리면서 3라운드 KO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2개월 뒤 다시 한번 일본 무대로 올라간 최동훈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무기를 꺼내듭니다. 사우스포에서 압축을 찌르는 발차기로 과감하게 출발한 그는 단검 같은 왼손을 터뜨리며 한순간 다운을 획득,
4분이 넘는 컨트롤 타임을 가져가면서 15전의 베테랑을 전방위로 압도합니다. 그렇게 재능의 차이를 보여주던 최동호는 준비한 동작으로 깔끔한 KO를 거머쥐는데요. 2라운드 시작과 동시에 바디킥을 장렬하자 엄습하는 고통이 무릎을 꿇으며 쓰러집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정강이로 강하게 휘두르는 무에타이 발차기가 아니라 접어서 찔러 넣는 가라데 스타일의 초승 달차기로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빈틈을 노린 최동훈 선수. 특정 무술에 국한되지 않는 세련된 격투 철학이 드러나는 장면이었고, 이전 경기들에 비해 양쪽 스탠스 활용이 자연스러워진 모습이었습니다. 그 결과 6승 무패 3KO라는 특출난 성적을 기록하면서 스타가 부족한 플라이급의 특급 유망주로 급부상한 최동훈. 그런 그에게 인생이 뒤바뀔 만한 기회가 주어졌으니 바로 로드 투 UFC 플라이급 토너먼트에 한국을 대표해서 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첫 경기부터 가장 강한 상대를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지난번 RTU에서 최순국을 제압했던 지니우스 위에. 그는 이번 시즌 우승 후보 1순위로 꼽히는 강자로 뚜렷한 약점이 없는 선수입니다. 그런 막강한 상대를 맞이하자 주최 측에서 자신을 떨어뜨리겠다는 의도라고 생각했지만 상대를 분석할수록 자신감이 생겼다는 최동훈. 경기는 시작되고 발차기 페인트로 끌어들이는 가운데 로우킥을 차는 순간 번개 같은 카운터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머리를 보내는 움직임이 너무나도 뛰어난 최동훈. 미들킥을 싱글렉 카운터로 받아치면서 속도와 속도가 부딪히는 스피드 쟁탈전이 펼쳐집니다. 사커킥 반치까지 등장하는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페이스를 유지하는 최동훈. 발차기를 정확하게 파고드는 지니우스. 두 선수 모두 시원한 장면을 만들지 못합니다. 미들킥 던지면서 원쓰리. 사우스포에서 찬발 회수하기 전에 앞손. 착지하면서 라이트 훅으로 연결되는 고급스러운 기술인데요. 라이트와 동시에 머리를 안전지대로 옮기는 디테일이 돋보입니다. 그런 의미 있는 공격을 허용하자 보다 적극적으로 들어가 보지만 지능적으로 받아치는 최동훈. 안아 던지기를 뛰어난 중심으로 커버하고 상위 포지션을 차지하면서 빡빡했던 흐름에서 앞서갑니다. 그렇게 승기를 굳혀가는 최동훈. 한두 번의 유효타나 컨트롤 타임으로 결정되는 양상에선 사소한 실수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를 알고 있는 최동훈이 지키는 운영에 돌입. 상대의 선제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면서 간발의 차이로 스플릿 판정 승리에 성공합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모습은 아니었지만 까다로운 지니우스 위에를 운영으로 잡아내며 가장 어려운 관문을 침착하게 넘어선 최동훈. 이어지는 상대는 10승 2패의 앙가드 비시트. 우락부락한 근육질의 피니셔 타입으로 스탠딩과 그라운드 모두 한 방을 갖춘 선수입니다. 정면 승부를 걸기에는 위험 부담이 따르는 상황에서 원거리 견제로 유리한 구도를 만드는데요. 이에 앙가드가 체격을 앞세워 전진하지만 그때마다 날카로운 미들킥이 적중. 작은 모션에도 과민하게 반응하면서 선제 공격에 제약이 생깁니다. 그렇게 유리한 구도를 구축하자 의도하는 대로 손쉽게 풀어가는 최동훈. 화려한 유도식 테이크다운, 밧다리를 시원하게 장렬하며 기세에서 앞서갑니다. 그러나 출혈로 인해 호흡이 어려워진 최동훈.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급선무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스피드를 유지하던 최동훈이 모든 공방마다 이득을 쌓아가고 투박한 앙가드를 지능적으로 요리하면서 자신의 페이스로 초대합니다. 이어지는 2라운드. 니킥에서 연계되는 원투. 카프킥 2연타와 라이트 이후 위빙으로 빠져나오는 움직임까지 컨비네이션 전후의 과정이 탄탄하게 짜여있는 최동훈. 깊게 들어오는 원투는 체크훅으로 돌려주고 다채로운 앞손으로 숫싸움을 앞서갑니다. 거리에서 밀리자 전진박히는 선택지가 없는 앙가드. 대치구도가 유지될수록 손에만 쌓여가고 체력을 투자해서 붙어보지만 이득을 거두지 못합니다. 미들킥 회수하며 체크훅, 킥으로 블락힌 카운터를 유도한 다음 밸런스 잡기 전에 빈 공간을 가격하는 세련된 움직임. 이 역시 볼카노프스키가 떠오르는 기술입니다. 비슷한 패턴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최동훈. 순간 위험한 타격이 당도하지만 싱글렉으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러나 체격이 크다 보니 내구도가 플라이급을 상회하는 앙가드. 웬만하면 쓰러질 법한 공격에도 끝없이 전진 스텝을 밟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위험한 공격에 노출되지만 1, 2라운드를 가져간 최동훈이 최소한의 피해로 막아내고 체크훅에서 이어지는 강력한 라이트를 터뜨리면서 스플릿 판정 승리에 성공합니다. 사우스포 스트레이트 이후 상체를 당겨 후속타를 막아냈고 앞발로 사각을 잡음과 동시에 체크훅을 넣었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사우스포를 유지했다면 뒷손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쐐기타를 꽂을 수 없었겠지만 라이트와 동시에 오소독스로 바꾼 것이 최적의 거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화력에만 의존해서 때리는 게 아니라 상대의 반응을 유도하고 이를 안전한 방법으로 낚아채는 것이 최동훈 선수의 장점인데요. 평소 그가 MMA를 얼마나 심도 있게 연구했을지를 알 수 있었던 시합이었습니다.
그렇게 난적들을 격파하고 결승에 진출한 최동호는 12승 2패의 키로싱 사오타를 만납니다. 신장 178cm, 리치 188cm로 사기적인 신체 조건의 사오타는 태클 수비에 약점을 가졌지만 스탠딩에서는 다양한 무기를 갖춘 선수입니다. 그럼에도 레슬링이 아닌 타격전을 선택한 최동호는 속도의 우위를 바탕으로 인앤아웃을 구사하는데요. 리치가 짧은 최동훈이 거리 싸움을 지배하는 이상한 양상이 펼쳐집니다. 즉, 깊게 들어가는 순간 카운터 반응이 늦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망설여질 수밖에 없는 사오타. 그럴수록 리듬을 잡아가는 최동훈. 불안한 중심을 캐치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그렇게 주도권을 유지하던 최동훈은 폭력적인 방식으로 UFC 계약권을 따내는데요. 잽 타이밍을 캐치하고 들어간 다음 연이어 폭탄 같은 라이트를 장렬. 이 한 방으로 거구의 사오타가 쓰러지면서 로드 투 UFC 플라이급 우승을 거머쥡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상대의 팔꿈치 바깥으로 파고든 다음 머리 이동으로 뒷손을 피함과 동시에 라이트를 가격했고 다시 앞손을 휘두르며 다가오자 백스텝으로 중심을 잡았습니다. 키가 큰 사오타가 어퍼컷을 노렸지만 이로 인해 공간이 열리면서 오버핸드가 먹혔는데요. 만약 리드 어퍼가 아니라 뒷손을 던졌더라도 이미 최동훈의 머리가 안전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리하여 MMA를 시작한 지 5년차, 프로 데뷔 3년 만에 UFC 진출이라는 천재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업적을 달성해낸 최동훈. 아무리 학창시절에 유도를 했다지만 이 정도의 빠른 성장은 UFC 역사를 통틀어도 손에 꼽을 정도이며 최동훈 선수 개인이 가진 잠재력과 팀메드의 뛰어난 지도가 합쳐진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최동훈은 군대를 다녀왔다는 점과 이제 겨우 25이라는 점에서 파죽지세를 이어나가는 데엔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정영 선수를 잡은 하이더 아밀처럼 수싸움을 무시하는 인자강 스타일만 조심한다면 동체급 박현성 선수와 함께 UFC 플라이급에서 새로운 역사를 쓸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